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건설 회사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안 돼 하던 공사를 멈추고 무거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 건설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새해 들어서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4월 위기설이 나돌 정도죠. 상황이 어떤지,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은 있는지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경련에서 이름이 바뀐 거죠? 예. 네, 새로 바뀌어서 뭐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분위기도 쇄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초심을 유지하면서 좀 더 회원사를 위하고 또 국가 경제를 위하고 네.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들어서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건설 경기, 건설업계 자금난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분양이 좀 안 돼요. 미분양이 늘어나고 이자는 무겁고 고금리가 계속되니까 상당히 자금 사정이 안 좋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직접 파악을 해봤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건설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건설사 500대 매출액 기준으로 예. 대형 건설사라고 좀 할 수 있죠. 예. 조사를 했더니 조사 결과를 놓고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6% 정도, 그러니까 10군데 중에 한 8군데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한다. 뭐 이런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10군데에서 8군데가 예, 이자를 대기 어렵다. 그래서 특히 또 하반기로 갈수록 자금 사정이 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한 33.4% 정도가 나왔는데 예. 이것이 그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 기업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예, 10곳 중에 8곳이 이자 내기도 어려운데 하반기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안 좋게 보는 게 호전될 거로 보는 데보다 2배나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충격적이라는. 특히 그 한 가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상위 500대 매출 대상 기업으로 조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제로 그 중소 기업들 같은 중소 그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자금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자금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들은 어떻게 그 친구들은 들었습니까? 회사들은?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도식화하면은 이자로 많이 나가고 고금리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 어떤 공사비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데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 아주 그 침체다 보니까 들어올 돈은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특히 네 말씀하시죠. 예. 특히 그 고금리가 이제 가장 그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큰 그 자금 사정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되기 시작한 거는 2021년 8일부터죠. 21년 8일부터 23년 1일까지 1년 6개월 만에 0.5%에서 3.5%까지 3.0%포인트 인상되었거든요. 역사상 최단기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현재까지 1년 넘게 이 높은 기준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압박이 크다. 특히 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조성부터 이 착공, 그다음에 그 준공 정상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에 연동되어서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시중금리의 인상,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오른 다음에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견디기 힘들어한다. 예. 아까 이제 그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그 이하 작은 기업들은 더 힘들어하는데 지역적으로는 특히 지방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방 건설회사들 지금 뭐 폐업도 늘고 부도가 나는 건설회사들이 많다는데 실제로 집계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부도가 올해 들어서 부도가 난 건설사는 5군데인데 모두 지방 건설사고요. 그리고 이제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도 한 685곳에 이릅니다. 상당한 숫자인데 이게 대부분 또 지방 건설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대형 건설사도 이제 법정 관리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건설사죠.
이 부강종합건설. 부강. 시공 능력 179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천도 30년 역사를 가진 이제 영동건설. 그다음에 전남의 새천년 종합건설, 경기의 선원건설 모두 시공 능력 100위권의 중견 건설사라고 할 수 그 정도 있습니다. 꽤 큰 데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뭐 2천억에서 뭐 한 4천억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건설사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지방 건설사가 어려운 이유는 가장 그 미분양 부분이 수도권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미분양 통계를 보면은 지금 그 수도권이 한 10,000건 정도 되고 이 지방 건설사는 한 5만 건, 5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들어올 돈이 상당히 못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지방 건설사가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건설회사들 법정과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맞는 그런 회사들은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대표적인 건설회사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도 지방에 본부를 둔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법정관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부작용 또 피해, 입주 예정자들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을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정말 이 건설사들이 큰일 났다. 4월 위기설이 온다. 아무래도 이게 총선이 지나면 뭔가 이게 정리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데 4월 위기설이 어느 정도 지금 신빙성 있게 보십니까? 이거? 이 4월 위기설이 왜 나왔는지 좀 고시고 보면 이 보통 그 4월 달에 보통 이제 그 외관 기업들의 이제 그 외관 보고서가 나옵니다.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외부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상당한 부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나타나면서 이 대거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그 어떤 예상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PF 부실 규모가 물론 이제 그 작년 9월 기준인데 한 130조 원 정도 되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130조 조금 넘습니다. 132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통계밖에 또 잡히지 않는 PF 대출이 있거든요.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이 있고 또 PF 대출을 담보로 한 유동화 증권이 또 있습니다. 이런 까지 합치면 200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그렇죠. 그런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이 PF 대출의 금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100.2조 원. 그래서 2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그 부실 규모가 그 PF 대출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이 금리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플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또 기준금리도 한 5.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글로벌리하게 세 각국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낮추는 추세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같이 동조해서 낮추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어떤 금리를 통한 어떤 그 어떤 건설사에 대한 어떤 건설 업황에 대한 개선을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그 어떤 걱정 때문에 그런 위기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기설이 다돌고 있다. 사실 이렇게 위기설 앞에서 좀 이겨내기 위해서 자구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 건설사들 뭐 4억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 돈 되는 자산을 판다. 뭔가 좀 유동성 확보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조사가 됐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중소형 건설사들은 뭐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이제 사실은 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죠. 근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사정이 나으니까 유동화를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 있는 그 자유CC라든지 그다음에 그 트리니티 클럽 이제 골프장이죠. 골프장.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매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남 고양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의 아쿠아리움 같은 거, 아쿠아필드죠. 그다음에 조경사업 이런 거를 같은 그룹 계열사인 그 조선호텔 앤 리조트에 매각해서 한 1,800억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KCC 건설은 이미 그 본사가 이제 1,500억 규모의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625억 정도 추가적으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군요. 그다음에 또 뭐 추가 또 유동성 확보뿐만이 아니고
그 추가적으로 좀 지출이 이제 더 나가는 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사업을 이제 벌리기보다는 이 기존 사업장 관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공 순위 그 상위 5개 업체 중에 4곳이 지금 그 올해 신규 수주 목표치를 전년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상위 4대 기업이 그렇게 지금 줄이고 있는 신규 수주 목표치를 15% 정도 낮춘다. 10에서 22%까지. 10에서 22%까지. 네. 자, 이 여러 가지 수주도 줄고 이자 부담,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지금 금리를 못 낮추잖아요. 이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는 데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만 우리도 이제 낮출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언제쯤 이게 좀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들이 사실은 좀 예상을 좀 못했습니다. 그 뭐 글로벌 유력 어떤 금융 기관들이 이제 적지가 조금 사실은 수정을 상당히 상향 조정하고 있죠.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올해 그 IMF나 뭐 이런 데서 1.5%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걸 2.1%까지 대폭적으로 0.6%포인트까지 올린다는 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그리고 지금 물가도 지금 그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목표치라고 하고 있는 2.2% 중반대까지는 사실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예상보다는 이제 그 금리를 이제 피벗 그러니까 금리를 좀 인하하는 시점이 좀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올해 3월 정도에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6월 달로 그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나 기대 시점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중앙은행도 시장에서는 아마 당초에는 6월 정도면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9월 달이나 또는 연말쯤 가야 이제 기준금리가 낮춰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건설이 계속 위축되고 부진하면 내수, 소비가 이제 타격을 받게 되고 또 일자리가 대규모로 이제 잃게 되는데 이런 게 계속되면 경제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회복도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걸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상당히 큰 규모이죠. 그리고 이제 건설업만 보는 게 아니고 건설업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사나 그 이삿짐 센터 그다음에 그 도배장판이라든지 서민 업종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창출 능력이 고용 창출 유발 개수가 10억 원당 8.4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약 2배 수준이죠. 그래서 상당한 그 어떤 그 경제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치해서는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치를 좀 나서야 되고요. 그래서 그 조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금리로서는 금리를 통한 어떤 그 건설업황의 어떤 개선 요거는 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어떤 수단들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제 유동성 위기 극복이기 때문에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시했던 어떤 그 미분양 대책, 미분양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미분양 대책, 해소 미분양 대책. 해소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현재 특히 그 미분양 때문에 이제 사업 추진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택지를 조성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착공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업장들이 좀 다수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그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 매각에 나선 그 공공택지 같은 거를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조금 이거를 착공하기 힘든 상황이지 사업성이 않습니까? 안 좋아서 하기 어려우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게. 계약을 일시적으로만이라도 좀 해제를 좀 할 수 있게끔 이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에도 이 공공택지 계약 해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또 공공택지 대금의 연체 이자도
감면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연체 이자도 감면해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CR 리츠, 코퍼레이트 리스트러처링 리츠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일반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으로 이제 미분양 주택을 이제 사죠. 사서 이거를 이제 임대 수익을 이제 창출해서 일반 투자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구조의 어떤 그 구조조정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볼 수 있는데. 구조조정 리츠. 예. 이게 08년에도 2008년에도 그렇게 이제 시행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기업 구조 CR 리츠라고 하는데 이 CR 리츠도 다시 재시행해서 그 미분양 물량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CR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을 해소하고 공공대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좀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요. 예. 사실 아까 이제 부동산 PF 부실이 200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자금이 어려워져서 법정 관리를 앞서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서 정상화를 하는데 워크아웃을 하다 보면 PF 사업에 정리할 곳이 있고 살릴 곳이 있는데 살릴 곳의 경우에 채권단, 이른바 대주단이라고 하는 채권단이 돈을 이제 지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위기 건설업의 위기의 본질은 이제 높은 PF 대출 금리 이런 부분이죠. 이제 그 악순환인데요. 이제 그 주택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지고 그런 금융기관들은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은 자꾸 악순환인데 지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수 그렇죠.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이 위기의 촉발점은 높은 PF 대출 금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높은 그 PF 대출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그 뭐 어떤 그 브릿지론 대출금리라든지 또 본 PF 대출금리라든지 이미 10% 대형 건설사도 이미 한 10% 중반이 10%거든요. 10%. 예, 10% 약 10% 되고 여기에 또 리스크 해지용으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어떤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15% 정도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중소중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죠. 그 금리 수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조금 이제 그 우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을 좀 많이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결국 대주단은 이제 그 채권단은 이제 좀 인식해야 될 부분이 결국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본인들도 이제 그 어떤 부실화가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시기까지만이라도 금리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건설사들, 워크아웃이라는 건설사들, 우수 사업자의 경우에는 결국 살리고자 하는 거니까 뭔가 이 대주단의 채권 금리를 너무 높게 하면 살리겠다는 취지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건설업계의 자금난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